안녕하세요. 오늘은 텔레비전을 켜면 쏟아져 나오는 귀여운 아이들 이야기, 바로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경제학적 메스를 들이대 보려 합니다. 주말 저녁 소파에 누워 연예인들의 예쁜 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힐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며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그 무해한 영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휘게 하며 심지어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부채질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판촉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귀여움 뒤에 숨겨진 자본의 비정한 논리, 그리고 육아 예능이 대한민국 육아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주도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연예인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육아 쇼가 어떻게 평범한 부모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사회의 재생산 구조를 파괴하고 있는지 2025년의 시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현상이 경제적으로 어떤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거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기점으로 아빠 어디가, 동상이몽 등 수많은 육아 및 관찰 예능이 10년 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 유아용품 시장은 기형적인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곤두박질 쳤는데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오히려 수십조 원대로 커졌습니다. 아이는 줄어드는데 시장은 커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개당 단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백화점 아동복 매출을 보면 명품 브랜드의 키즈라인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육아 예능에 나온 유모차, 식탁과 의자, 아기띠 등 다양한 아기 용품이 방송 다음 날이면 완판됩니다. 200만원짜리 유모차가 국민 유모차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50만원짜리 패딩이 등골 브레이커를 넘어 등골 파괴범이 되어 부모들의 카드를 긁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에 노출된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과 호화 키즈 펜션 예약률은 불경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낸 소비의 강요이자 육아의 기준값이 상향 평준화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육아 예능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우리의 경제관념을 비틀어 놓았을까요? 저는 이 현상의 원인을 세 가지의 경제 심리학적 기제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배블런 효과의 대중화와 파레토 법칙의 왜곡입니다. 배블런 효과란 무엇이냐? 가격이 오르는데도 과시욕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지 않는 척하면서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과시합니다. 넓은 한강뷰 아파트 거실에 놓인 수백만원짜리 미끄럼틀, 아이방에 가득 찬 프리미엄 교구들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킵니다. 시청자, 특히 예비 부모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것을 보며 착각에 빠집니다. 저게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저 정도는 해줘야 좋은 부모구나라는 무의식적인 기준이 생깁니다. 연예인은 상위 1%의 소득 계층인데 그들의 소비 패턴을 평범한 월급쟁이 부모가 따라 하려다 보니 가계 경제가 파탄 나는 것입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최고를 해주고 싶다는 부모의 본능을 자본이 아주 교묘하게 인질로 잡은 셈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공포 마케팅입니다. 이걸 안 해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간접 광고, 즉 PPL의 거대한 쇼케이스장으로 변질된 방송의 상업성입니다. 육아 예능의 본질은 이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홈쇼핑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부터 잠잘 때 덮는 이불, 놀러간 캠핑장의 텐트까지 협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출연료는 출연료대로 받고 제품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챙기는 연예인 가족은 걸어 다니는 중소기업입니다. 문제는 이 광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아의 일상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육아는 아이템 빨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육아의 힘겨움을 부모의 정성이나 시간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졌습니다. 방송사는 제작비를 아끼고 기업은 물건을 팔아줬겠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인 평범한 부모들이 떠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 박탈감이 낳은 재생산 파업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방송에서는 육아가 너무나 쉽고 아름답게 그려집니다. 아이들은 순하고 귀엽고 아빠는 요리를 잘하고 집안은 모델하우스처럼 깨끗합니다. 하지만 현실 육아는 어떻습니까? 전쟁입니다.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집안은 난장판이 됩니다.
TV 속 연예인 부부는 가사 도우미와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아 우아하게 아이를 키우지만 그 장면은 편집되고 결과만 보여집니다. 시청자들은 자신의 처절한 현실과 TV 속 판타지를 비교하며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저렇게 못 키우는데 우리 애는 저런 장난감 못 사주는데. 이 박탈감은 결국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저들처럼 해줄 능력이 없으니 차라리 낳지 않겠다는 비혼, 비출산 결심이 경제적 합리성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 예능이 역설적으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피임약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가장 먼저 키즈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소수의 골드 키즈를 위한 프리미엄 시장은 폭발하지만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 시장은 붕괴됩니다. 동네 문방구와 보세 아동복 가게는 사라지고 백화점 명품관만 남는 구조는 서민들의 양육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집니다. 연예인 2세들은 태어날 때부터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고 그 인지도를 바탕으로 다시 연예인이 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어 손쉽게 부를 축적합니다. 부와 명예가 세습되는 과정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일반 청년들은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의욕 저하와 사회적 활력 감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정부가 아무리 아동수당을 10만 원, 20만 원 올려줘도 TV에서 보는 육아의 기준이 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교육과 명품 소비에 맞춰져 있다면 그 지원금은 언발의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눈높이를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복지 정책도 만족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화려한 육아쇼 앞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방송사와 제작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시청률과 PPL 수익도 좋지만 육아의 본질을 왜곡하는 편집은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화려한 소비보다는 아이와의 정서적 교감, 육아의 현실적인 고충과 그것을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솔루션 프로그램이 오히려 공감을 얻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판타지가 아니라 위로와 해결책을 원합니다. 그리고 시청자인 우리 부모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즉 방송을 비판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것은 리얼리티가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이에게 20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태우지 못한다고 해서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유모차의 브랜드가 아니라 그 유모차를 밀어주던 아빠의 따뜻한 눈빛과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사랑은 돈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짜 기준에 휘둘려 스스로를 불행한 부모로 낙인 찍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아 예능이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 숨겨진 씁쓸한 경제학을 맛보았습니다. 아이는 명품을 걸쳤을 때 빛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랑을 먹고 자라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돈이 많이 드는 소비 행위가 아니라 생명을 키워내는 가치 있는 생산 행위로 다시 정의할 때 비로소 육아 예능도 힐링이 되고 우리 가정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 구경하느라 내 지갑 털리지 말고 내 집의 소중한 아이와 눈 한 번 더 맞추는 현명한 시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